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경제학을 가지고서 한 40강 정도, 한 45강 정도, 그리고 요약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해야 될 과목이 이제 이 경제학인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일단은 뭐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네, 돈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 생산 활동에 이제 공헌한 자들, 그런 자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자들이겠네요. 노동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배받은 그러한 노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쓸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소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뭐 통틀어서 이제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경제 활동.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한번 다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기업이다. 자,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자들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가게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소비 활동의 주체, 요거를 가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거를 주로 하는 그러한 자들을 기업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물론 뭐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하나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또 가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의 주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주체, 이게 바로 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라는 것은 어떤 소비의 주체를 가게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픈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게 이제 주업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가 이제 돈 벌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럴 경우는 소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이 경제 활동의 주체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보다 이제 하나를 더 포함시킨다면 이제 국가, 그러니까 정부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자들한테 돈을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에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외국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넓혀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아주 논리 자체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기업과 가게만 있는 그러한 경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 재화나 서비스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업에서는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겠죠. 그러면 자,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요 그래프를 뭐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거를 뭐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 겁니다. 이걸 공급한다 해줄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 서플라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화폐를, 돈을 받겠죠. 그래서 항상 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가 이제 개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여서 그냥 돈이라고 해볼게요. 돈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기업은 물건을 그냥 물건 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냥 만들어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생산 요소다 해줘볼게요. 자, 이걸 생산 요소 시장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본,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자본하고 토지는 물론 토지는 자본에 다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자본, 일반적인 뭐, 그 돈을 끌어당겨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공장 설비를 한다. 자, 그런 거하고 이제 토지하고는 저 성격이 약간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달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부증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얘와 얘를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시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뭐 수요한다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디맨드다 해줄게요. 자,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게에서는 이렇게 노동력을 이제 제공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노동력을 이제 공급한다 해줘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노동력을 공급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받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 가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요? 그 시장에 가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뭐 수요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네요. 디맨드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수요한다. 그러면 그냥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돈을. 이런 게 하나의 이 그 경제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순환. 이러한 활동을 이름하여 경제 활동이다. 자,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물건 자체가 풍요롭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무지기수로 물건도 남아 돌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면, 그다지 뭐 경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을 갖게 되면 더 큰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뭐 충무로에 있는 뭐 50층짜리 건물을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은 굉장히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희소성이 있다 해줍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자, 이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자원은 상당히 한정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좀 분배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자, 여기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기. 자, 물이라든가 공기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뭐 희소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공기는 그 무한정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데 별 지장 없이 공기를 다 마시면서 숨을 쉬고 할 겁니다. 자, 물론 물 같은 거는 생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에 있는 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있죠. 그런 물은 우리가 풍부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희소성이 없는 재화가 되겠네요. 희소성이.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아가씨들 이런 걸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이아몬드의 양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소성이 있는 재화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희소성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성 있는 재화, 이러한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재. 그 다음에 희소성이 없는 재화, 이러한 재화를 뭐 자유재다 해줘 볼게요. 자유재. 그러면 이러한 경제재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이걸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재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희소성이 있는 재화인 경제재가 결국은 우리의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활동, 경제문제 아니면은 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화는 자유재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경제재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거기서 경제제도의 3대 기본 과제다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경제제도의 3대 기본 제도는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그 3대 기본 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대 기본 과제. 자, 그래서 자, 맨 먼저 첫 번째는 기업이 물건을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이거는 이제 어떤 종류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종류나 수량을 좀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생산 방법에 관련된 내용,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벌은 돈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 생산 요소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의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과제가. 그래서 자,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 방법에는 오른쪽에 거기 보시면, 자, 아직까지는 이제 교재가 안 나와 있는 관계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큰 그 목차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읽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 이걸 얘기하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시장 경제 체계다. 시장 경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자본주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는 누가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냐면 가게라든가 아까 얘기한 아니면 기업, 얘네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됩니다. 주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맨 먼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이거를 다 가게나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뭐가 있냐면 맥주가 있고 요거는 소주가 있다. 소주. 이러한 그래프를 잘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걸 계속 공부할 것이니까. 자, 맥주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주도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이 될 텐데, 근래 들어서 자, 소주보다는 맥주에 대한 수요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감소되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맥주 같은 경우는 공급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는 신났네요. 신났죠? 그래서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나 왜 이렇게 자꾸 비싸? 나 좀 덜 살랜다 하면서 자꾸 수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맥주의 생산량, 그 다음에 수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격기구다 해줄게요. 가격기구.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생산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사려는 양이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 돈다 그런 얘기죠. 남아 돈다. 남아 돌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네. 사려는 양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니까 판매량, 생산량은 자꾸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어떤 생산량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Q1, 이것도 Q1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화나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몇 개를 더 생산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격 기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 경제 체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경제.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떤 가게나 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 기구,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방법도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뭐를 생산해요? 생산물을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그러한 노동과 자본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 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기구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을 어느 정도를 투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 집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노동자들한테는 그 임금의 형태로, 그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아니면 배당의 형태로, 토지를 제공한 자들은 임대료의 형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를 많이 제공한 자들한테는 많이 배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력을 많이 제공한 자라든가 이런 자들은 많이 배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을 많이 안 한 자들, 조금밖에 제공을 안 한 자들은 조금 배분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많은 걸 배분받는 거고,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적게 배분받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는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자,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효과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그거는 뭐 다른 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 지금부터 자원의 뭐 효율적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아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형의 경제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체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계획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똑똑한 애들을 채용해서 소수의 엘리트가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소수의 똑똑한 애가 이제 무엇을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전부 다 누가 결정합니까? 소수의 엘리트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 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똑똑한 그러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다 이제 이것도 방법도 다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분배하냐, 이거는 보통 이제 이 공평하게 이제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공헌한 자들한테 이제 골고루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형평성을 많이 높일 수가